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축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축은, 자, 여기 보시면 한낮에 허리 아픈 소라고 써놨는데, 그 인자론에 보시면은요, 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띠라든가 사주 지지에 축이 있는 사람들은 한 4, 50이 넘으면 혹시 허리 안 아프세요? 물어보시면요, 확실하게 허리 아파요. 그 인자론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전 처음에는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자연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대입하는 거예요. 자, 오, 말이 있죠, 말. 오 같은 경우는 사주에 오가 있으면 그게 부도난다든가 혹은 현금이 돌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느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황하강에 5월 달에 황하강이 범람을 강을 건널 수 없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부도라고 그러죠, 보통. 강을 건널 수 없는 걸 부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사주에 오가 있든지 오운이 왔을 때는 부도 조심하라는 뜻이야. 같은 의미예요. 여기 이제 축을 보면은 이 정축이죠. 이 정이 축을 만나면 여자 같은 일주에서는 이게 자식이죠. 식신이니까.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일하는 운, 혹은 뭐 부하, 아랫사람, 그럴 뜻 되죠. 그래서 이 지장간에 보면 대부분 이 분기, 요 기토가 요 축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여기하고 중기는 대부분 이렇게 통변을 안 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편관하고 편제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정화 입장에서는. 괴수가 편관이죠.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신축은 편제고. 그렇지만 정화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지장간에 추구하는 속마음은 편관은 강하다는 거예요. 편관. 편제와 식신은 이제 보통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이제 12운성으로 봤을 때 정은 유에서 출발하거든요. 유사축해서 요 축이 묘 혹은 이렇게 고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자, 이제 화계로 치면 이거는 사유축 이렇게 가죠. 그래서 화계. 자, 그 다음 이 축은 이 탕화살이라는 건데, 오나 축이나 인이 있으면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탕화살은 약간 비관주의, 염세주의, 혹은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특히 엄마 앞에서 탕화살 있는 애들은요,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컨디션 안 좋고 뭔가 짜증날 때는. 그래서 그 말에 이게 요 탕화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호살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축 백호입니다. 정축 백호. 을미, 병술, 임술, 정축, 괴축, 이 백호살은 이제 백호살 중에 이 정축이 하나 껴 있다는 거예요. 자, 공망은 정축은 고유번호가 14번, 14번. 14번이니까 21번, 22번이 공망인데 21번은 갑신, 을유예요. 그래서 신유가 공망이에요. 자, 세운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사유축인 이게 삼합이라고 그래요. 사주에서 이 삼합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똑같은 패턴으로 강의하지만 이 사유축, 인오술, 신자진, 해묘미 이거는 이렇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니까 조금은 관심 있게 이렇게 애워두시면 좋아요. 사유축이 형성되면 요건 이제 삼합이라고 그러는데, 요때는 이사,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5년이 왔을 때는 5하고 축하고 만나서 축어 원진이죠. 요때는 항상 귀음을 하고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원진 같은 경우는 신경이 쇠약하고 예민한 경우, 원진은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귀무는 정신 쪽에 관련된 거예요. 정신질환. 가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초점을 잃은 채 먼 산 쳐다보는 형태. 그런 것도 하나의 귀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년이 오면, 술년하고 미년이 오면은 여기 축을 만나서 축,
술미에서 요게 삼형살이에요. 삼형살. 이때는 관제나 구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죠. 수술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사고 생길 수 있고 부부 사이는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축술미 삼형살은요, 충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자녀녀면 자축합토가 되죠. 지지에서 육합이죠. 지지의 육합은 천간에 있는 갑경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교합화와 같은 애정지합이에요. 애정지합. 육합은. 그래서 이성을 만난다든지 혹은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흉운이라는 거는 이 정축과 이 천간에 이게 신금이 오면은 정이 화극 금이 되죠. 지지에는 충미 충이 되죠. 그 다음에 계미년은 정계충이 되고 정계충, 지지가 충미 충이 되죠. 이렇게 천간 지지가 극과 충을 만났을 때 그때는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낮의 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허리 아픈 거. 평생 일복이 많으므로 놀고 먹는 말을 보면 눈을 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진이라고 해요. 원진. 소는 뼈 빠지게 일어나는데 말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목욕시켜주고 당근 주고 다리 흔들면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성질나죠. 소가 눈을 기는 거예요. 자, 천성이 화로와 같다. 이 정축에서 보면 이 천성이 화로가 이게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기물을 만들어내니까 예술적인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축.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이렇게 한겨울에 만나면 이게 추울 때 정화는 일반적일 때 정화는 촛불이나 등대불, 뭐 등잔불 이렇게 작은 개념의 불을 나타내는데 한겨울에는 난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난로 역할. 이 정화가. 그래서 불을 밝혀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때로는 질투심과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땅의 빛을 흡수하니, 이 땅이 정화의 빛을 흡수하니 한없는 욕심에 원없이 재물을 희롱한다. 육신에 관계없이 지지에 첫 번째 축, 두 번째 진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한없는 욕심에 원 없이 재물을 희롱한다.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이 깔려 있는 사람은 돈을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정축이 백호 영향으로 하나면 10일을 가리지 못하고 그게 백호가 있다는 거요. 좀 과격한 기질을 나타내는 거. 말할 때도 어떻게 돼요? 상대편한테 상당히 어떤 위협적인 거 혹은 가슴 아프게 하는 거. 그게 백호하고 괴강 같은 게 사주가 신약화도 강기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호라든가 이 괴강은 사주에서 그 신살에서 상당히 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주에서 보시면 계유년, 갑자월, 정축일, 기유시에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주론 공부하는 거니까 정축일주에 태어난 사람 사주예요. 이 정화가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나면 축도 있고 자도 있고 한겨울이죠. 이때 태어나면 난로 역할에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야. 인기가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정화가 기본적으로 해자축월, 즉 겨울이죠.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주는 경금이 떠가지고 우리가 벽갑인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거는 뭐냐면 이 경금이 있으면 경금이 이 간목을 쪼개가지고 이 간목은 거목이죠. 커다란 나무를 쪼개서 정화에 어떻게 돼?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야. 장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경금을 가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벽갑 인정이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된 사주 구성이 좋은 사주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즉 이 목과 이 화가 어떻게 돼요? 화가 살아나죠. 우리가 목화 통명이라고 그래. 그럼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사주 구성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축일주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 자, 겨울에 태어나면 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그 대신 정화는 할 일이 뭐냐? 자, 경금을 녹일 수 있는 일이 있고, 경금을 녹이기 위해서는 경금이 둔탁한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감목을 패가지고 잘게 쪼개서 자, 불로 태워놓으면 불이 열기가 많이 올라오죠. 그때 화기로 경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벽갑인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은 제226강에서 한낮에 허리 아픈 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인 역학 공부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소가 축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주에 소띠라든가 사주에 축이 있을 때 여기에 있던 축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나이 조금 먹었으면 한 40만 넘으면 허리 안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동물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동물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특성. 그러면 그 동물의 특성이 소띠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 자, 오늘 이렇게 정축 일주에 대해서 일주 공부를 했고, 11월 13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11월 13일 날은 병진, 고유 번호가 53번, 요 병진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협회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신 몸으로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